안녕하세요. 이번 주 시장 정말 이상하지 않으셨나요? 한쪽에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막 찍으면서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바로 그 밑에서는 엄청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 이 두 힘이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거든요. 도대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숫자를 한번 볼까요? 도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이러나 싶으실 텐데요. 2026년 딱 첫째 주예요. 미국 S&P 500이 1.6% 오른 것도 대단한데 와, 한국 코스피는 무려 10% 가까이 폭등했어요. 이건 뭐 상승이 아니라 거의 폭발 수준이었죠. 그럼 도대체 뭐가 이 불을 지피고 있는 걸까요?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혹시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? 이번 시간에는 이 뜨거운 호재와 차가운 악재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일단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보죠. 첫 번째 섹션에서는 2026년에 정말 믿기 힘든 시작, 이 기록적인 랠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규모부터 한번 체감해보겠습니다. 이번 상승은 그냥 일부 기술주만 오른 게 아니었어요. S&P 500, 다우, 나스닥 같은 대표 지수는 물론이고요. 중소형주 중심인 러셀 2000 지수까지 전부 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. 이건 시장 전체에 낙관론이 아주 넓게 퍼져 있다는 확실한 신호였죠. 그리고 이 열기는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숫자가 1월 15일 한국 코스피 종가인데요. 단 일주일 만에 거의 10%가 뛰면서 4,797.55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겁니다.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요? 두 번째 섹션에서는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우선 12월 미국 고용보고서를 한번 보시죠. 신규 일자리가 5만 개 늘었는데 사실 시장 예상치였던 7만 개에는 좀 못 미쳤어요. 겉으로만 보면 이거 좀 실망스러운데 할 수 있는 숫자죠. 근데 여기서 시장의 해석이 정말 재밌습니다. 보통 이런 숫자 나오면 실망해야 하잖아요. 그런데 투자자들은 헤드라인 숫자는 그냥 싹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실업률이 4.4%로 4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는 점에 주목한 거예요. 아, 이거 경제가 망가지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안정되고 있구나. 바로 그 완벽한 연착륙의 신호다.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. 이런 거시경제 데이터 말고도 개별 산업 쪽에서 터진 호재들이 낙관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. 은행주는 4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고 M&A 시장도 활발해서 주가가 올랐고요. 방위산업은 국방 예산을 50%나 늘린다는 계획에 들썩였고 주택 관련주들은 대규모 채권 매입 소식에 힘을 받았습니다. 한국에서도 자동차 주식이 수출 실적도 좋고 AI 협력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랠리를 이끌었죠. 말 그대로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들이 빵빵 터졌던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화려한 파티가 한창일 때 바로 그 옆에서는 거대한 정치적 폭풍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. 시장이 애써 외면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위험들이었죠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시장의 분위기와 정치 현실이 어떻게 엇갈렸는지 한눈에 보입니다. 한쪽에선 대법원이 관세 판결을 미루고 트럼프는 신용카드 이자율을 10%로 묶겠다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. 그 결과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기대감과 정치 뉴스가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. 가장 큰 충격은 바로 이 정책이었어요. 지금 평균 19에서 20% 정도 되는 신용카드 이자율을 10%로 확 낮추겠다는 건데 이건 뭐 주요 은행이나 카드사 수익에 바로 직격탄이 되는 거죠. 업계의 거물들의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고 또 격렬했습니다.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이건 엄청난 충격이라면서 정작 신용이 가장 필요한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죠. 이게 단순히 은행 이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자율 문제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. 대법원이 관세 판결을 계속 미루는 것, 그리고 중앙은행인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, 이 두 가지 커다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 주 내내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결국 이번 주는 이 그림 하나로 요약됩니다. 강력한 경제적 호재라는 순풍과 예측 불가능한 정치 리스크라는 역풍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. 좋은 수 은행 실적, M&A 붐, AI 열풍, 한국 수출 호조가 시장을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면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나 관세 문제, 연준 독립성 우려 같은 것들이 시장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는 형국이죠.
자, 그럼 앞으로 뭘 봐야 할까요?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정책 뉴스, 특히 대법원에서 관세 얘기 어떻게 되는지, 그리고 그 이자율 상한제는 진짜 하는 건지, 이런 구체적인 소식들을 계속 체크해야 하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곧 나올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. 골드만삭스나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이 올해 장사 어떨 것 같다고 말하는 그 가이던스를 잘 들어봐야겠죠.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연준. 1월 말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금리에 대해 어떤 힌트를 주는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. 이 세 가지가 시장의 다음 방향을 정할 거예요. 한 증권사의 분석이 현재 시장의 불안한 지점을 정말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. 모든 게 너무 완벽하다는 거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 주가 상승분의 3분의 2는 기업이 실제로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그냥 기대감 때문에 주가만 부풀려졌다는 뜻입니다. 단단한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작은 정치적 충격에도 시장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.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2026년에 가장 큰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기업의 이익과 정부의 정치, 이 두 거대한 힘이 맞붙는 시장에서 과연 어느 쪽이 이기게 될까요?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.